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혜수입니다. 새로워진 오마이 주식은요,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마이 주식은요,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고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종목에 관한 궁금한 점들, 또 시장에 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요, 한국경제TV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요, 종목 고민 상담방이 있습니다. 그 상담방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고민들, 또 시장에 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관진 한국투자증권 아임유언스탁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모처럼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2270선까지 위협을 받았고 또 코스닥도 880선이 무너지면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좀 많이 암울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른 새로운 이슈가 없었습니다. 단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줄 거라고 여겼던 것에서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습이 진행이 돼버리면 이번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뒤집기 전략이 안 사용하고 악수가 될 거라고 다들 여겼던 것에서 반대로 이번엔 정말로 무역 전쟁을 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 그리고 또 EU 쪽에서도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응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원자재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무역하지 말아라, 사우디는 증산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원자재에 대한 이런 것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2% 가까이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 급락이 좀 나와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3,000계약 정도가 오늘 매도가 나오는데요. 장 중에는 7,000계약 가까이가 매도였습니다. 즉 장 마지막 동시효과 때 한 3,500계약 가까이를 순환매를 다시 시켜버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현물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기관 같은 경우가 거의 4,000원 가까이가 매도가 나와버리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주변국 증시도 우리 증시에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고 또 미중 무역 전쟁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투자 전략이 조금 유효할까요? 지금 자체는 한 2,271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장부가 대비해서 다 지금 1 이하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잠깐만 지금 현재 잠시만 한 발짝 뒤쪽으로 물러나서 지금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정적적으로 싸움하자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한 발짝만 더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손을 받치면 아프기만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7월 6일이 지나가면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말로 무역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나라 실적 발표 시즌, 바로 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5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5조 한 2천, 3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컨센서스는 14조 후반대가 아마 실질적인 컨센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5일날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좀 인내를 해보자 하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단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내를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앞두고 있는데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2.44% 하락한 2,777.19포인트로 하락 중이고요. 신천성 성분지수는 2.13% 하락한 9,179.79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상해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시장에 큰 악재로 반영되었습니다.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오전 시장부터 현재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말에 발표된 6월 중국 제조업 PMI는 51.5로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 모두 하회했고, 금일 오전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했습니다. 주식 업종별로 보면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보험, 여행, 에너지, 생활식품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일 인민은행은 달러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0.01% 내린 6.6157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보합 수준에서 고시하며 9거래일 만에 위안화를 절상시켰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8거래일 동안 위안화 가치를 약 3% 가까이 절하시켰고, 현재까지는 위안화 절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추이, 중국 경기 둔화 속도, 자금 유출 흐름 등이 위안화 방향성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천증권거래소 상반기 실적 보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7월 10일 방대 금화화학, 녹심 포장 재료를 시작으로 가사당 제약 등 실적을 연이어 발표하고, 상해 증시는 7월 14일 구화 여행을 필두로 상반기 기업들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 주가 및 장세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증시 동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BK부 강청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안한 시장 속 2분기 어닝 시즌 임박.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과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실적 시즌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불안한 시장 속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많이 부진합니다. 이에 실적 개선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너무 없었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멘텀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월 5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어떤 쪽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돈이 쏠리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실적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많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의 실적과 같이 많이 연동이 되는 게 바로 이 수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1일날 매번 이런 전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1일날 이런 수출 지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8월달 되면 다시 두 자릿수 성장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 워낙 지금 현재 심리는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잘 나오면 괜찮게 나왔네, 괜찮네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도 좀 안정화가 이룩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어떤 전략이 조금 유효할까요?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을까요? 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럴 상황일 때는 어떻게 보면 총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와우, 브라보, 좋아, 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 불확실성은 선반영됐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될 수 있는 지수대까지 내려와 버린 거다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역 전쟁은 전 세계의 이슈다. 결국은 조금씩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실적 호전군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 주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디 쪽이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계속해서 IT다라는 거, 거기 중에서도 반도체 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대형주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거기 장비주들, 소재주들은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 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이런 종류의 종목, 그리고 한양 ENG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기쪽을 벗어나면 바로 내수주 쪽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집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자라는 거, 그리고 호텔이나 레저, 그리고 유통 쪽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주가의 흐름은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주, 뭐 소재주, 그리고 호텔 레저 관련주 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고민상담방에도 많은 고민상담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자, 한번 종목 살펴볼게요. 후성 올려주셨어요. 후성을 지금 매수 단가가 1,6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후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아주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냉매 가스나 그리고 반도체용 뭐 특수 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곳저곳에 다들 좀 발을 그래도 한 단계씩은 다 담그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설 부분 쪽이 뭐 상업증산이 본격화되는 이런 2019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에 많이 좀 고성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는 조금씩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전기차 시장하고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다 건너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측에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11,3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윗 라인이다라는 거, 전 고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만 뚫어만 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11,000원대, 11,500원 이상까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전고점을 아마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파가 되면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11,5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 유니셈 물어보셨는데요. 자, 유니셈은 어떤 대응 전략이 조금 유효할까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구간입니다.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뭐 실제로 카메라 모듈 등을 지금 제작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수급창으로도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도 다 지금 현재 조금 매도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차트가 워낙 많이 무너져 버린 것은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정보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PBR 같은 경우는 한 2배 언저리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뭐 PER 같은 경우는 한 8배 정도 언저리입니다. 이만큼은 좀 싼 느낌이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거기서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은요, 오마이 주식 종목 고민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관련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해서도 새롭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참여가 가능한데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종목에 관한 궁금한 점들, 또 시장에 관한 고민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상담이 올라왔어요. 원익 테라세미콘 2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조금 많이 속상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참 잘 나왔습니다. 실적 괜찮게 1분기 실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2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실적단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현재 업황 자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도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태양전지에 대한 이런 제조 판매라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라인들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여기를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라인은 한 14,500원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거의 크게 뭐 밀릴 거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매도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매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매수 쪽으로 조금씩 돌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트는 뭐 그나마 14,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잘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이제부터는 지지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5,0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은 일단은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18,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에서 매도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좋았어요,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지었다가 전거래일에서 조금, 오늘장이었죠? 네, 오늘장에서 그렇죠. 좀 4%대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 제이준 코스메틱 매수가가 22,300원이시라고 해요. 제이준 코스메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정도 빠진 정도 오늘 좀 이제 손에 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오늘 한 4%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어디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거 어디 쪽 사용을 하십니까? 네? 어디 쪽 사용하시죠? 마스크팩? 저는 제이준 코스메틱. 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라는 거. 이쁨의 뭐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어디에 올인이었냐면 바로 중국의 올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드럭스토어의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이제는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마스크팩만 하다가 이제는 화장품도 실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매출 예전에는 마스크팩만 엄청 잘 팔린다고 해서 막 밸류를 많이 주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화장품까지 다 매출이 나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한알령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이준 코스메틱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 전체가 3% 이상이 빠진 거였습니다. 즉 보통 종목들은 대부분 5% 이상이 빠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거. 물론 4%나 빠졌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시장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4% 정도가 그렇게 얘만 유달리 많이 빠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실제적으로 지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22,300원이 전고점 자리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만 버텨만 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어디까지 한 25,400원 정도까지는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 라인들 더 위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오늘장에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이세요. 어떤 대응 전략이 조금 유효할까요? 자, 11만 5천 원이면 그렇게 뭐 많이 손해도 안 보시고 괜찮은 라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조금 뭐 봐봐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아마 해결이 되고 나면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죠. 뭐 7월 달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거에 대한 이 얘기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라인들이 가장 좀 우선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에서 약을 만들고 헬스케어가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꺼번에 다 하는데
지금 얘들은 그냥 회사를 나눠놓은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주가 라인들도 지금 현재는 조금 작은 박스인 것 같습니다. 11만 5천 원이 좀 상당한 쪽이고요. 지금 박스 아래쪽은 10만 원 5천 원 정도. 지금 현재 가운데 정도 있으니까 위로 뚫리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되면서 어디까지 한 12만,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락보다는 이제는 좀 추세가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한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상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이어가고요. 자, 나머지 못다한 종목 상담은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과 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이제 당장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은 조금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전투해봤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별로 듣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상장사 규모에서 지금 현재 2,400 아래, 오히려 지금 현재 2,274이니까 오히려 한 배선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한 13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2,400 아래에서는 파는 건 크게 의미 없다.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돌발 악재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빠질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물론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 바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어찌됐든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타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은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디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시장의 펀더멘탈에 많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은 항상 위로 갔다 아래, 위아래 계속 반복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 여러분들 잡아왔어요. 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김건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암유스탁팀 김건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SNS상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은요, 오마이 주식 고민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고민 상담 해결 가능하시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고민들 또 시장에 관한 고민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